인생 공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면은 이어폰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어폰이 좀 없어갖고 예. 낯서네요. 그러게요. 예. 이게 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저는 뭐 지금 뭐 집필 집필하느라 예. 하느라 예. 뭐 똑같죠? 뭐. 똑같죠? 예. 저도 엄청 요즘에 단어장이 이제 막바지라서 막 산고의 고통을 그렇죠. 예.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 단어장이 나오면은 이 단어장의 이 스토리를 다 여러분들한테 이 탄생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강연을 할 건데 이게 좀 배우는 점이 많아요. 저도 뭐 다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도 많고 우연이 더 많아요. 솔직히 계획대로 된 건 생각보다 적고 중간중간에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보태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방향을 휙휙 전환할 때마다 네. 모멘텀을 꺾으니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내는 게 좋은 단어장을 나오게 하는 길이어갖고 아무튼 기대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희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까지 20대 후에 20대 후에 대작 20대 후에 네, 뭐 4편. 엄청난 뭐 최고 인기 방송이에요. 예, 다운로드 되게 많이 예, 뭐 거의 뭐. 10,000회이기 때문에 한 예. 회당 진짜 뭐 인기 방송이죠. 그게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길 음. 바랬고 원래 그 대작이 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됐어야 할 방송이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인생 공부의 인기 에피소드에 사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이제 에피소드거든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멘티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아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사례를 공유해주니까 맨 처음 이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기 예.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뭐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오늘 나오는 군이 더블 S 군이랑 네. 지영양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동평군 오늘 새로운 친구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이 친구들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반응이 또 엄청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방송을 듣고 또 몇 달을 열심히 살고 이게 좀 이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 방송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모아서 해드리는 건데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친구들이 꼭 여러분 얘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나. 왜냐면 여러분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도 미사일이랑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타겟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 유도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피드백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수한 오해를 많이 나는데 뒤지게 하면 된다. 그냥 뒤지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신중한 연습으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신중한 연습 중에 핵심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고수한테나 그렇죠. 스승한테 정말 정확하게 그 네. 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1만 시간의 그 많은 시간이죠. 그렇죠.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을 때 어떤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그 피드백 없이 뭐 올바른 학습 방법 없이 10,000시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낭비죠. 1만 시간의 낭비 그거요. 그래놓고 또 세상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보통 이게 아웃라이어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뭐 또 야 그건 뭐 노력이면 다 되는 거나 또 책은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또 쉽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1만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대가를 이루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원래 저도 그 말콤 글래드를 엄청 좋아해요. 거의 바 수준으로.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저랑 하는 게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이 환경을 이용해서 그런 1만 시간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자꾸 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공유 사연으로 더블 S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예전에 2번 메일을 주고받았고 박사님으로부터 응원 피드백을 받아 그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YWS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박사님의 바쁘신 근황을 들어왔었는데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더욱 응원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4월 5일 날 왔었네요. 이게 한 달 됐네요. 이번에 이렇게 연락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고 얼마 전 처음으로 박사님과 고영성 작가님의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고 몇몇 에피소드를 듣다가 허걱 이제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저의 최근 일상에 그러니까 듣다가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자기 얘기가 나와서 저의 최근 일상에 대해 박사님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래 제가 느낀 감정들과 노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 친구 대학원생이거든요. 먼저 1번 죄송합니다. 논문 공부. 예전에 여러분은 이게 대학원생이 아닌 분들은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기계발로 바꿔서 들으시면 돼요. 예전에 박사님의 대학원 강연을 듣고 이후로 하루에 한 편 논문 공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 최근 2주 정도는 논문을 거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공부하는 시간과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실과 제 수행이 시간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실과 제 수행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주 동안 과제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잠깐 더 읽어드리면 풀리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로 머리가 매일 지끈지끈했었고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던 논문 공부는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고 꿈속에서도 디버깅하는 꿈과 너무 싸워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우연한 기회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일단 과제 수행에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낀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이제 박사과정 학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이제 대학생이면은 그냥 학교 수업 듣는 거랑 똑같고 이제 강연을 듣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 결심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중요도에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규칙적인 후순위지만 인생의 중요도에서 보면은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도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나 뭐 운동 열심히 해야지, 뭐 책 꼬박꼬박 30쪽씩 봐야지, 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봐야지 결심을 했지만 야근하고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 겹치고 그러다 보면 못 본단 말이에요. 뭐 놀러 가고 여자친구랑 깨지고 깨지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좋아하는 여자 생기고 깨진다는 얘기는 있었다는 거니까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악재가나 진짜 갑자기 급한 불이 떨어지면 못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를 끝내게 됐고 느낀 점을 말해보겠대요. 그 느낀 점이 뭐냐? 처음으로 마감 기한을 지켰습니다. 박사님의 강연이나 책을 보면 마감 기한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개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연구실 과제를 하는 데도 있어서 저는 항상 일을 늦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미비한 노력만 해보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아이씨 그거 안 되는 거 어떻게? 난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울함에 빠져 있기만 했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일이죠. 보통 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박사님의 강연 이후로 교수님과 연구실원들 앞에서 언제까지 과제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행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과제를 무사히 종료시켰다고 선언을 했었고 처음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리적으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지난 토요일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 기한을 지켜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프로다운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일단은 이 친구가 뭘 먼저 말하고 싶냐 보면은 보통 일에 치이다 보니까 공부에 치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일을 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습관적으로 일이 미뤘던 거죠. 일을 왜 미뤘냐? 계획이 없으니까 그 계획이 다 지켜지지 않을지언정 아웃라인이 없으니까 언제 끝내야겠다는 결승점이 없으니까 얼만큼 전력 질주를 해야 되고 얼만큼 완급 조절을 해야 되고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선언을 했다 그러죠. 선언.
디클레이어를 한 거죠. 내가 끝내겠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환경 설정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끝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친구가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표현을 잘해준 게 머리가 빠개지게 아팠대잖아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런 과정 없이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제가 키 금수저잖아요. 그 키 금수저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다 큰데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클 때 1년에 10cm씩 컸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크면은 성장통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무슨 허리 디스크 걸린 것처럼 아파요. 막 진짜 막 온 몸이 다 아파요. 성장통이. 나는 그걸 안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시죠 잘. 전혀 성장통? 뭐야? 이 금수저들 발언이에요. 이게 신박사 금수저 발언은 성장통 고작가 구욕 발언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성장통 없었다 고작가. 나 없었어. 근데 그 이제 독서 맨 처음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그 옛날에 커피숍 가시기 전에 네,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 책 읽는 게 뭔 소리야? 그게 이게 그렇죠. 혼자 안드로메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장을 하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그걸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뭐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통 없이 뭔가 스무스하게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들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좀 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일의 처리를 했다는 걸 이제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거를 이제 말해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논문 공부에 대해서 주기적인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논문 공부 계획 수행의 실패 점점. 사실 과제 수행하는데 시간을 모두 투자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괴감에 밑줄까지 져 있어요. 너무 진짜 자괴감 많이 들었나 봐요. 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하면 나보다 빨리 끝내지 않을까. 역시 하루에 한 편 논문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는 난 할 수 있는 것일까. 카이스트 서울대생처럼. 근데 이 친구도 명문대생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주 나는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그 컴플렉스가 생기죠. 열등감도 생기고 나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뭐 태생적 한계 같은 것도 느끼고 계속 봐볼까요? 그러다가 팟캐스트에 당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박사님께서 어떤 MJ 여자분의 사연을 읽어주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어리죠? 저보다 단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본래 세웠던 계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볼드로 그냥 굵은 글씨처럼 처리했어요.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강연을 듣고 시간이 좀 흘러 박사님의 독설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마인드가 다시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스팀팩은 오래가지 못해요. 맞아요. 스팀팩 하면 그게 에너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 본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스팀팩 메딕 방송이에요. 저희가 이게 자극도 해주고 힐링도 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그다음에 가로 해놓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팟캐스트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약 한 달 동안의 노력에서 본래 목표의 50%도 못 지켰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겠습니다 하고 밑줄을 그었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밑줄을 그었어요. 박사님과의 대면으로 직접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저에게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작은 시련에도 항상 굴복해오면서 제자리인 걸음이었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저를 꼭 변화시키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스스로 마감기한을 정해놓는 행위가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박사님이 제 지도교수님은 아니시지만 마음속이 지도교수죠. 올해 안에 저의 최초 저널 논문을 써서 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여담이지만 예전에 박사님께서 제 메일 내용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해 주셨을 때
실명이 거론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엄청 화끈거렸습니다. 다 그래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맞아.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그 본인들은 화끈거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제 성격이 그리 대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2, 3일 정도는 괜히 한 번 더 들어가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댓글에서 왠지 모를 힘을 얻고요. 저도 불순한가 봅니다. 아니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한 거라니까요. 예. 이게 건설적 경쟁심이에요. 저도 꼭 성공해서 박사님께 자랑 메일을 보내드리고 타인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 목적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게 주 목적이 돼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잘 되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막 범법 이런 거 말고 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 말고 웬만한 수단은 다 정당화가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아니 잘 되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 거지. 아니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책 처음 읽을 때 속물 고 작가님 아니에요. 제 책 읽을 때 그 여성분들의 둘러싸여서 읽는 책 읽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갖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몇 개 초능력이 몇 개 있는데 전 초능력이 몇 개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고 작가님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능력이 있냐. 제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개개인한테 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꼭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팩트예요. 이거는 초능력이에요. 제 능력이 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저희 방송에 거의 10,000명이 듣거든요. 10,000명 모두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각자의 맞춤형으로. 분명히 대중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찍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진짜 그걸 믿고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보세요. 우리 SWS군도 얘기하지만 그 MJ 양의 사연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그렇게 이 지금 WS군의 사연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연쇄적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팡팡팡 터지고 있는 거죠. 그 끝단 가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노벨 수상자 나와요. 끝단 가면 대통령 나오고. 이게 나비가 계속 이게 하다 보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 레드 클립 얘기 아시죠? 레드 클립으로 뭐 바꾸다 보니까 뭐 집도 샀단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연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 나라도 사요. 진짜 나라 구하고. 예? 참 좋네요. 서로에게 진짜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예. 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레너드 번스타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충분치 않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딱 누구라고요? 되게 명언이네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할 때는 데드라인 얘기했잖아요. 스스로에게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큰 틀에서는 뭐 원고를 내야 될 시간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 모든 데드라인 스스로 정하거든요. 근데 데드라인을 정할 때와 정하지 않을 때하고 추진력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오늘 뭐 한 주 분량 계획을 잡고 어느 분량을 어느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잡아놓게 되면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근데 방금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배우고 또 스스로 깨닫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과 충분치 않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이 WS군 사연을 왜 계속 읽어주냐면은 표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투표도 하면 표본을 보잖아요. 이게 예상이 얼마나 나오나. 근데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는 친구들 표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친구가 진짜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앞 사연에서도 나오는데 서울에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 학부를 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좋은 학교에 대한 욕망으로 간 거지 진짜 막 학업적 열정으로 간 건 아니라서 그냥 살았다고. 90%의 학생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더 수능 점수가 높은 학교를 들어가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장점이었지만 이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연공서열이에요. 왜 연공서열이 장점이었냐? 여러분 이게 막 나이가 막 꼰대가 요즘에 뭐 계속 이슈지만 이런 나이가 많은 게 무조건 단점 뭐 나이값 뭐 나이 하는 게 단점이라는 게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은 대부분 지식보단 경험이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있었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경험들. 그거는 나이와 거의 비례하게 늘어가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고 더 이상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고 장난감 같은 거는 다 사라져가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럼 뭐로 바뀌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로 우리도 따라 넘어가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는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불리할 때가 있어요. 학습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거랑 똑같아요. 정보화 시대는 프로 바둑이랑 똑같아요. 조은현이 아무리 바둑 많이 둬도 이세돌이랑 지금 붙으면 100점 100패거든요. 왜? 머리가 핑핑핑핑 안 돌아가거든요. 그랑 똑같은데 지금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게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학교 들어가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조차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꼰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는 근거.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사실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보상받아야 된다. 그게 지금 헬조선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였고 이런 모든 이런 스토리가 그냥 막 엄하게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이 WS군이 실력으로 그거를 지금 극복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인드까지 이 친구 잘 되면은 따라서 잘 되고 나라 좋아지지 않나. 이제 버터플라이 정도가 아니라 버터 선풍기 정도 되지 않나 최소한 진짜.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말콤 글래드웰의.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거 뭐가 있냐면 당연히 SAT 높은 애들이 이제 아이비 리그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SAT 높게 받았으니까 중상위권 대학에 있는 애들보다 논문의 어떤 퀄리티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를 봤더니 어떻게 때렸냐면은 하버드대 평균 애들의 논문 수준과 중상위권 상위 한 5% 정도의 상위권 사람의 논문 수준을 봤어요. 근데 SAT는 하버드가 더 높아요. 당연하죠. 근데 논문의 질과 출판 그 양과 질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더 높았어요. 오히려 중상위권에 있는 그냥 하버드면 훨씬 더 낮고 SAT는 낮았지만 거기서 거의 상위 5%로 최고를 하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논문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학교는 달랐지만 학교가 뭐 SAT에 따라서 학교가 좀 하버드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온 퍼포먼스는 하버드 대학의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거의 비해서 이렇게 이름 없는 대학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실제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논문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의 구글의 아침 자유가 시작된다. 맨날 헷갈리는데 그 책에 나오는 비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한 15년 좀 넘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당연히 구글도 그 스펙을 봤어요. 대학을 봤는데 10년 넘게 또 구글은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봤더니 구글 내 퍼포먼스와 대학의 스펙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상관성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어떤 대학에도 정점을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미치죠, 솔직히. 근데 이미 내가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곳에 있다면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고는 될 수 있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의리의리한 대학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고 구글은 실제로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학에서 탑을 먹었다. 최고급이다. 그러면은 영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또 산 표본입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탑 스쿨을 나온 것도 그렇죠.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욕망 때문에 나도
내가 저 탑스쿨이라는 애들이 한계를 두고 살아야 되나?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뭐 꺾다 이런 것도 표현이 부족한 표현이고, 네. 제가 학부 때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 대학 안 가고 싱가포르 국립대 간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게 썩은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미국 대학을 가라고 교수들이 그렇게 저를 설득을 했냐면은 그냥 근거도 없어요. 왜? 지들이 미국 대학 나와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실력으로 교수를 뽑는 게 아니라 학연으로 뽑거든요. 아주 쓰레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미국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핵심 멘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고 작가님과 제가 여러분 핵심 멘토이듯이 저는 이제 좀 제가 나중에 멘토 시리즈 한번 에피소드를 해드릴 텐데, 예, 저는 막 다 찾아갔어요. 그냥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 유학에 대해서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가 교수 될 거면 현실이란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게 맞다. 그래도 요즘에는 실력 있으면은 교수 될 수도 있다. 근데 너가 만약에 사업을 할 거면은 굳이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싱가포르 국립대를 갔거든요. 왜? 중국이랑 인도에 대한 걸 경험하고 싶고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거의 1억 이상 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저금도 돈 1,000만 원 이상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고 박사도 너무 빨리 끝내고 또 가서 제가 고 작가님이 제 뭐 논문 내용 이해 못하겠지만 제가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쫙 보여드렸거든요. 네. 내가 이 정도 한다. 구글 쳐서 이제 YJ 신 나오면은 인용이 200번 된 것도 있고 막 50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저한테 그 미국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막 침 튀기면서 막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 논문에 발끝도 못 쫓아와요. 그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논문의 수준을 나타내는 인용 지수가 있는데 그거 제가 내는 논문도 내지도 못하고 그런 저널에 뭐 인용도 잽도 안 되고 저한테. 네. 저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노벨 프라이즈 위너랑 그 사진도 있고 논문도 다 있잖아요. 네. 응? 그다음에 저랑 제일 친한 같이 그 진짜 교수한테 귓방맹이 맞기 전까지 같은 인도 포닥이 마리 퀸 장학금 딱 유럽에서 한 명 주는 장학금 받고 지금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노벨 수상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원래 그 자리가 제 포지션이었어요. 네. 된다니까 열심히 하면은. 가끔 그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야 뭐 노력충 얘기하냐 항상 우리 반복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내가 노력하고 노력충 내가 박근혜다. 네. 그러면 노력충 얘기하면 안 되죠. 박근혜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걸맞게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얘기하기보다 환경을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내 후배나 내 친구한테 얘기하면 한마디예요. 노력해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위 보면 뭐냐면 제가 독서에 관련된 거니까 뭐 독서하면 어쩌고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독서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한 100권 200권 좀 읽어보고 그렇죠. 뭐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보지. 아니 본인이 뭐 1년에 한 100권 200권도 읽지 않았으면서 그것이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체가 웃긴 거죠. 한번 해봐라 이거죠. 어떻게 삶이 바뀌나. 한 1년에 한 200권 읽어보세요. 삶이 어떻게 바뀌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0.0001%니까. 다음 친구가 그렇게 읽는 친구 바뀐 친구 얘기가 나와요. 저희는 다 나와요. 우리는 데이터로 딱딱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또 중간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개인 정보가 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싫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기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싫어하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품행, 실적 다 최악인 거예요. 뭐 언행일치도 안 되고 하는 쓰레기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슬쩍 던진 말에 모든 실마리를 거기서 다 얻은 거예요. 귀를 쫑긋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무능해 보이는 윗사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이 친구 이메일의 마지막 편인 독서. 예전의 메일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을 골라 읽었습니다. 이 책 좋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과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어휘를 잘 모르니까. 어렵죠. 네,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중간에 생각하면서 메모하고 읽고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뭔지 싶었습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나랑 경제랑 안 맞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독서가 갑자기 급 지겨워진 중에 점점점 인생공부 팟캐스트에 앞에 언급되었던 사례의 여학생의 사연을 듣고 또 한 번 깨달음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도인들이에요. 내가 볼 때. 네. 진정한 학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기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 뒤에 읽어줄 지영양 사연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그것은 학과 공부와 같은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박사님이 강연 시간에 들었던 내용일 텐데 점점점 저는 독서량을 채운다는 것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읽고 조급하게 대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 있잖아요. 그 곤충들 이렇게 표본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였잖아요. 이 친구 인생을 표본으로 전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대중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되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꺼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 대부분 이러면서 문제라고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남독하고 제대로 필독하기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남독은 뭐죠, 고 작가님? 남독은 다양하게 읽는. 필독은? 쓰면서 읽는 거.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팟캐스트에서 독서량이라는 것도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야 다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독서량보다는 좀 더 내공을 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가로하고 지금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네. 마무리. 근 한 달이 넘는 노력을 하는 동안 물론 본래 계획에서 못 지킨 부분도 너무 많지만 학부 때 시험 기간도 아닌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저한테 뭔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해.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와이프가 그 정도면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겠지요. 밑줄 쳐져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또 명언충이 됐는데 네. 요즘에 충이 유행이라. 그러고 보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강한 두 전사는 인내심과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뭔 말이죠? 인내심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인내하되 시간은 세월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 한 인계점 얘기하지만 이거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 책 한 5권 10권 읽다 해서 막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50권, 60권, 70권 이게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봤을 때 갑자기 자기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인내하시고 그렇죠. 인내하시고 이렇게 인내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 경험하는 기다가 나는 거죠, 진짜. 항상 계단식 발전이 있다. 그냥 이렇게 그거는 자연 현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계단식 발전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물 빠진 뭐죠? 독이야기? 밑독. 밑독.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이 어두워서 차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차면 어떻게 되죠? 넘쳐 흘러져.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니까. 얘기해 드릴까요? 고 작가님 말이 너무 맞는 게 제가 그 단어장을 제 무슨 8만 대전경 만드는 마음으로 2년 동안 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뭐 2년 동안 하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 작가님. 그렇죠. 지겨워 죽겠어, 솔직히. 그래서 요즘 거의 끝물인데 가끔 노트북을 쪼개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하기 싫어갖고. 저도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단순 반복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단순 반복인데 이게 책으로 2권짜리란 말이에요. 뭘 하나 고치면은 2권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작업만 하다 매크로 작업을 하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막 진짜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진짜. 뭐 여러분 제가 성인 군자라서 단어장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꿔볼까 그런 거 없어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밤에 얼마나 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간다는 거는 그렇죠. 힘든 일이고 그걸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참고 해내야 내가 이제 새로운 레벨로 넘어간다. 그렇게 새로운 책이 태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 공부 같이 들으시면서 좀 힘들 때마다 다시 힘을 얻으시고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러나 저 스스로 워낙 멘털이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게다가 조급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조급해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럴 때마다 일기장에다가 지금 내 현재 감정을 적어보는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약간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해보면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인생 공부 팟캐스트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다시 심기일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마무리.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올해 30살인데 더 어릴 때 박사님을 접하게 됐다면 정하고 물결 5개 말로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인생이 덜 기기 때문에 그렇죠. 살 날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따님을 위해 이런 강연 등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저 같은 제3자에게 이런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팟캐스트에서 소개해주는 뭐 멋진 아웃풋 사례 막 너무 이제 저희가 뭐 좋은 사례들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소소한 것만 보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마무리했는데 그냥 아니에요. 난 이게 제일 좋아요. 구체적인 왜냐하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고 제가 그 수많은 사연 중에서도 왜 이거를 굳이 픽업해서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너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쓴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SS 군이 이게 한 달 전 얘기인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다시 또 저한테 피드백을 또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왜? 또 약발 떨어져 가고 있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친구가 대단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친구들한테도 나도 잘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뒤지기 힘든 거구나. 이렇게 내면을 다 보여줬잖아요. 막 그렇죠. 너무 싫고 힘들고 계획했는데 계획 하나도 안 되고 그래 돌이켜보면 요건 배웠고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 멘탈이 약하고 자기가 아주 평범한 친구인데 아주 특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해질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지금 이 고 작가님이랑 제가 엄청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빨리 또 피드백 보내세요. 안 그러면 또 혼나니까 제가 또 어디 있는지도 알잖아요. 잡으러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저랑 고 작가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사연을 제가 여기 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때 그 본명을 공개해서 지영양. 안녕하세요, 신영준 박사님. 이거는 3월 30일 날. 이건 이제 거의 이것도 한 달 좀 넘었네요. 저는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공부 팟캐스트에서 제 사연이 나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눈물. 72회 저는 이게 저희가 72회라는 걸 모르거든요. 72회 이야기에 나올 때 왠지 모르게 떨려서 가슴을 졸이며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서 좋아서 시도 때도 없이 희죽거렸습니다. 저는 싫어할 줄 알았는데 희죽거렸다 해서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려고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처음이죠. 여러분 이거 10,000명이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존경하는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제 글을 읽어주시는 것을 청취하는 경험이요. 그것도 폭풍 칭찬과 격려를 곁들인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의지가 120% 충전된 상태입니다. 오. 아주 좋아요. 사실 개강 후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벅차서 2월의 다짐과 의지도 저도 모르게 사그라들고 있었거든요. 2월에 박사님께 메일을 보낼 때 의지가 100%였다면은 팟캐스트 듣기 전에 4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20% 충전돼. 원래 인생 배터리 빠지면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던 2월의 제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자존감과 의지를 폭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3월을 정리하면 4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20대 추천 도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보다 시간 여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 않고 무조건 1시간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상시간을 1시간 더 앞당긴 새벽 5시! 일어나
집에서 밥을 먹기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시간을 내어 책 읽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27일부터 매일매일 실천 중입니다. 제가 4월 일주일 정도 독일 견학 가는 기회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내일 고민이 있었는데 박사님의 조언들이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막 이렇게 그 구체적인 자기 얘기예요. 뭐 어디 유학 가는 얘기고 그래서 좀 세부적인 얘기는 넘기고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면 저도 3월 12일 날 시청에서 열린 졸업 선물 작가 초청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습니다. 왔었군요. 전 몰랐었네. 미안하게. 인생은 운칠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을 쌓아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운이니까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확률 게임이니까 오늘 나의 적극적 행동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지 모른다. 이게 뭐 스티브 잡스가 잘 말해줬죠. 커넥팅 닷 하면 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성공에는 의도하지 않은 성공이 있고 의도한 성공이 있다. 내가 이런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의도하지 않은 성공을 만들려면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의도된 성공을 만들려면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의도하지 않은 성공을 만들려면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의도된 성공을 만들려면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 강연 갔다 온 거지? 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박사님의 강연에 한두 시간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전공을 공부하면 성공할까? 이거 아주 다 이 고민하잖아요. 네. 이거 하면 성공할까 등의 질문만을 던질 줄 알았습니다. 즉 성공에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자세였던 성공에 이렇게 무슨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만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뭔가 시시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기본인데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고 그런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장이 쌓이면 성공이다라는 사고관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 도서관에서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 전공 심리학 외에도 컴퓨터 과학, 경영, 기초과학을 수강하며 전문 지식을 쌓는 중입니다. 박사님을 알기 전인 작년 저였다면 제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쉽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자기 전공만 하려고 그러죠. 일반 강연 때 대학생에게 본인 전공 심화 과목 플러스 타학과 기초 전공 정도는 수강하실 것을 강조하시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폭넓은 지식을 쌓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막연히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소하고 어렵다고 소문난 공대 수업은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심리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대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네. 대단한 인생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면 공부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편한 길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학습이 필수다라고 강조하셨듯이 타과 기초 전공을 수강하는 것이 제게는 나름의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다른 전공도 생각보다 공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반이에요. 그렇죠. 3월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수업을 따라가기에 꾸준히 노력을 하니 수업을 소화하는 게 3월 초보다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노력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재밌어지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학습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시험 결과가 잘 나와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렸어요. A+ 맞으면 좋겠네요. 3월 메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4월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채아 양이 지금보다 좋은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멋지네. 근데 이 친구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바로 한 달 뒤 메일이 또 와요. 4월에? 네. 근데 그게 되게 아주 중요한 메일인 게 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준 박사님. 벌써 봄이네요. 이거는 이제 2주 전에 온 거예요. 여자분이니까 좀 기억해. 안녕하세요, 시흥준 박사님. 재수 없어서 안 되겠다. 벌써 봄이네요. 잘 지내셨죠? 4월달 피드백 메일도 성장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담아 보내드리고 싶지만 4월에는 이렇다 성장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 문턱 얘기했잖아요. 네. 계단 성장.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아주 지금 제가 볼 때 이 지역량이 모범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메일을 건너뛸 수는 없어서 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확인 메일 간단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니 읽고 답장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박사님. 아, 나 이런 메일 참 친절해. 저 되게 보내주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메일은 바로 보내줘요. 그렇죠. 예. 네. 먼저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개강 이후 거의 매일 전공 공부에 신경 쓰는 덕에 이번 시험은 준비하기가 수월했어요. 제 멘티들의 우리 어벤져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 쉽다는 거예요. 고 작가님 쉬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쉬워서 거의 답을 안 쓰고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덕분에 작년보다 한층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작년보다 한층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은 시험 일주일 전부터 벼락치기에 밤샘 공부하며 불안감에 떨었지만 이번엔 잠도 충분히 잤고 예전만큼 불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인생 역전 시작됐네요. 무엇보다 이번 시험은 되게 낯선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뭐 이 친구 좀 개인전 사정이 나왔어요.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까지 커버해서 미리미리 시험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정신력도 좀 다듬고 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시험을 잘 치러냈대요. 또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고 작가님이 추천해준 신책 스위치, 행복의 조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세 권을 이번 학기에 읽기로 했습니다. 아, 좋은 책들. 제가 리더를 맡게 되었는데 친구들에게도 신 박사님의 긍정적인 열정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중독되면 끝나는데 이 영화인데 거의. 네? 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도전형 인재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영어 방송도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영독공 너무 좋고 고 작가님 화이팅, 이제 뭐 신 박사님 화이팅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막 대부분이 뭐 하면은 막 바로 되고 막 막 바로 됐으면 다 할게. 뭐 훅훅 바뀌고 막 그런 줄 알거든요. 바로 됐으면 우리 방송 안 들어도 되죠.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바로 바뀌는 거였으면 제가 자리 깔았죠, 강남에. 그래서 뭐 수천억 벌었겠죠. 근데 그런 거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네. 저랑 고 작가님도 지금 맨날 그 전문 용어로 피똥 싸게 노력해서 겨우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힘들죠. 예. 제가 했잖아요. 제 단어장 맨날 작업하면서 모니터 부셔버릴까 말까 고민을 진짜 하루에 12번도 더 고민한다니까요. 너무 짜증나갖고. 네. 그만큼 모든 게 큰일을 한다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연은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제가 어저께 팟캐스트에 팟캐스트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사연인데, 우리 이제 제 강연에 제일 많이 온 친구예요. 이제 뭐 얘는 실명 공개될 것 같아요. 우리 동평인데 스승의날이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박사님의 깊은 인생 가르침 덕분에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하는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이 친구 거를 왜 제가 읽어주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AS 모임의 1회 참석자예요. 네. 근데 이 친구랑 같이 1회 참석했던 친구 중에 승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거의 취업을 못하다가 멋지게 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거를 또 너무 기뻐서 써주니까 그게 이 친구한테 자극이 된 거예요. 네. 셈이 난다고. 아주 좋은 건설적인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도 성공해야지 하고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너무 이게 구체적인 게 너무 좋아서, 왜냐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성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집에서 공부하기, 자취방에서 공부하기. 저는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갔고 학교에서 10시나 11시까지 있다가 귀가하여 충분히 공부한다는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인턴 생활 때 또 자취방에서 2시간 공부만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자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학교 다녀오면 보통 7시에 와서 그의 평일에 오면은 8시에 옵니다.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개인 정비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9시 10시가 되고, 그때부터 아침 놀라지 마세요.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지금도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졸려서 책상 20분 자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누워서 30분 한 적도 있고, 30분 자려다 다음날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웃었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 해야 돼요, 젊어서. 예. 너무나 멋있어 얘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빠져나오기. 공부의 밀도를 높이고 싶어 대안을 생각했고 마침내 한창 디지털 치매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멀어지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5년도 후반에 제 스마트폰의 고장으로 안 좋은 스마트폰을 바꾸며 페이스북과 멀어졌지만 유튜브와 친해졌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른 여자친구 사귄 거죠. 디지털 기기가 멀어지기 위해서 자제력이 필요했습니다. 더 매력적인 여자친구. 저는 스마트폰을 블랙베리로 바꿨습니다. 블랙베리는 예쁜 쓰레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저는 블랙베리 안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동평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쓰레기라서 전화 문자 외에는 사용하기 번거롭습니다.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한 거네요. 카톡 사용은 가능하지만 다운 안 받고 PC 카톡만 잠깐 확인합니다. 이제 자주 보는 유튜버 웹툰을 어떻게 안 할 것인가 생각하죠. 포스에 박사님과 약속이라고 적고 노트북에 부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 친구는 제 사진도 하나 있어요. 제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서 연구실에 박사님 그 사진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제 친구.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나 들으면서 내가 좀 정신이 없는데 이 친구가 독서 모임 만든 거야? 아니면 그 전 친구 독서 모임 만들었죠? 전 친구죠. 예. 아니 이 내용이 예. 또 나름대로 스위치에서 나온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박사님 얼굴 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빛 보면 이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눈빛 정도가 아니라 제 사진 중에 제 필요하면 여러분 다 보내드릴게요. 그 페북이나 댓글로 신청을 하세요. 제 공룡 주빵 날리는 사진 있어요. 제가 한창 때 그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되게 큰 공룡이 있는데 점프해서 주빵 날리는 사진이 있거든요. 너네 진짜 입 돌아간다 똑바로 안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 중에 그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사람 얼굴이랄지 눈매만 붙여놔도 그게 확 줄거든요.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거를 감지만 하더라도 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놀고 싶을 때 신박사 얼굴 딱 보이는 순간 아니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보고 있다 정도 아니라 주빵 날리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공룡.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 웹툰 안 하니까 길 잃은 아이처럼 1분 동안 멍 때린 적도 있었고 금단 현상으로 웹툰 캐릭터가 꿈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번과 같이 시작한 한 달째 했고 앞으로도 이 상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을 신경 안 쓰니까 마음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제 1, 2번이 생각하는 뚜렷한 행위였고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을 만난 후 저는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전철에서 책 읽기 공부하기. 가끔 전철에서 책을 보거나 영어 단어를 외웠지만 1년 전에 박사님과 인이 단어로 더 디테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전철에 서 있을 때는 A4 크기의 노트로 영단어장을 보거나 책을 보며 자리에 앉을 경우 귀마개 읽고 논문을 읽거나 책을 봅니다. 이 친구 다 좀 성공해서 떼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귀마개는 전철에서 2시간 앉아있을 경우이고 그리고 짧은 거리 이동 시에는 매번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관해서 일화를 얘기해드리면 제가 되게 무서워요. 제가 좀 되게 독단적이고 막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캐릭터를 버릴 생각이 없어요. 웬만해서 애들이 안 바뀌거든요. 제가 삼성 댕길 때 버스에서 책을 하도 많이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버스에서 보면 멀미가 나서 못 보겠대요. 그러면 멀미 하라고. 제가 그랬어. 멀미하면 죽냐? 제가 그래요. 비닐 봉다리를 하나 들고 타. 그래도 비닐 봉다리 양쪽 귀에 걸어. 그래서 입에다가 봉다리를 끼고 책을 보다 토를 해. 그러다 익숙해진다고. 그래서 다 봐요 지금 책을. 다 봐요 애들이 버스에서. 저는 그 정도로 좀 되게 아시잖아요. 독단적이고 좀 터프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래서 애들이 인생이 좋아지는데 잠깐 고통스럽고 인생 평생 좋은 게 낫지. 그럼 잠깐 편하고 인생 평생 후지게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애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략가 여러 가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멀미를 해서 팟캐스트 들어요. 그런 방법도 저는 이제 좋은 지하철에서는 책 읽고 버스에서는 팟캐스트. 고 작가님이 저보다 형인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 저는 얘기합니다. 나 신박사 간다고 나서 내가 네 형인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 옛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저 선배들이나 친구들도 진짜로 몇 달만 늦게 태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고 작가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독서, 개독과 남독. 사람들이 참 개독과 남독을 제일 좋아하네요.
제독은 앞페이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먼저 고영성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연 때 고영성 작가님을 칭찬하시면서 소개해주신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도 박사님 강연 때 제독은 죽은 친구와의 만남이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1년 전 한 달에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특정 데드라인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권 읽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권 본대요. 오, 좋네요. 책 읽는 양이 5배 정도 늘어난 거죠. 영어 공부, 박사님께서 영어 공부의 퀄리티, 구글 영문 검색 결과를 퀄리티와 영문 위키피디아 레퍼런스를 언급하시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수준 높은 학습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영어 개발의 기술 문서를 보면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청산유수 스피치, 능수능란 영 기술문의 독해, 기술문서 독해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3, 4년쯤 외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시야를 넓혀주신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박사님께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박사님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정말 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약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뭐 자랑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메일 보내도 돼요. 이런 거 메일 보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고 피똥 싸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유지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경쟁 사회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뭐 100만 원 있으니까 우리 10,000원씩 나눠 갖자. 그런 사회는 없어요. 결국에는 잘하는 놈 100만 원 독식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회는 뭐냐?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훌륭한 사회거든요. 그게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뭐 다 모든 방법에는 취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무한 경쟁의 나라지만 더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나마 뭐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미국 부자들 기부 훨씬 많이 하잖아요, 진짜. 우리도 여러분도 내가 진짜 다 떼부자 돼갖고 다 솔직히 좀 자리 잡고 그래서 돈도 진짜 많이 벌고서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실력 키우셔가지고 그 위치에 가셔서 구조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방송에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또 이 방송부터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당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내가 위치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없고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없고 자본주의 시스템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회를 만든 사람에게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서 문제를 의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 의식 하면서 뭐 진짜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뭐 노력만 하면 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 수가 없어요. 사실 제 구체적인 KPI 이게 어떤 지수로서 어떤 이게 진짜 좀 정량적 지수로서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애들이 다 연봉 1억씩 넘는 받는 애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연봉 1억씩 받아서 저한테 100만 원씩 기부시켜서 10,000명 정도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럼 제가 100억이라는 그 자원을 굴릴 수가 있게 돼요. 매년. 그럼 제가 사회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취약계층 아이들 제가 밥 다 먹일 거고 제가 밥차 트럭 만들어 다 먹일 거고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하고는 다른 게 이게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개개인이 토론이 안 되니까 대표 뽑아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개개인이 생각보다 토론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정치가 아니어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나라 유독 많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너무 관심이 쏠리니까 더 좀 이렇게 음지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저랑 고약가님은 실력을 많이 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에서 많은 취약계층도 돕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낙 대학교 가기 전까지 사회가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뭐 몰입 얘기도 할 테지만 몰입 같은 경우는 몰입이 되게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몰입이 되면은 그게 되게 행복한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또 새로운 거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는 그런 쾌감도 있고
근데 워낙 우리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와 그냥 힘들게 굴리다 보니까 또 워낙 중간에 뭐 대학 들어갈 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공부에 약간 환멸을 느꼈는지 실제로 딱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공부를 놓는 사람이 너무 많고 책 안 읽는 사람 너무 많고 제 책에 썼듯이 초등학교 애들 1년에 70권 이상 책 읽는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10권도 안 읽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진짜 공부는 성인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 들어가면 또 공부해요. 공부 안 하면 이게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은 보험을 보더라도 조기 사망과 동급이 장기 생존입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실질 은퇴 나이가 43세예요. 그러면 57년 남았습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계속 공부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이에 들어서도 경쟁력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나이 값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공부로 나이가 채워줘야 나이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부 없이 나이만 먹으면은 그건 나이 값이 아니라 지표예요. 지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를 하냐 아냐에 따라서. 그게 경부가 해서 또 실천도 해보고 또 너무 탁상 공론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이게 또 이론과 현실은 또 안 들으면 다 갭이 있구나. 책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니니까 몸으로 배우는 공부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왜 꼰대 소리 듣냐면은 아는 게 없는데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딱 봐도 이건 뭐 별로 뭐 영향가도 그런 없는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또 확장하면은 아무런 그러니까 구조적 이해 없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구조적 이해 없이 아니야 니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40, 50대 분들은 그냥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어디든 갔어요. 그때는 엎어지면 취직하는 그렇죠. 시기가 근데 지금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 없이 얘기하는 것이 꼰대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그분들은. 그렇죠. 아니 뭐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데 지금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택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이 SS군과 지영양과 동평군의 이 진짜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로 제가 또 다음 달에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주면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건 제가 뭐 너무 다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걸 이렇게 또 말했었고 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언제든지 좋은 사연은 저희가 이게 이제 10,000명이 되고 다다음 달 되면 또 20,000명이 되고 여러분의 그 성장 스토리가 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예에서 보셨잖아요. SS군도 MJ 양이나 지영 양 얘기 보고 자기도 자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동평이도 승태궁 얘기 듣고 자극을 받았다. 아주 건설적인 자극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는 계속되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감동적인 거 하나 짧지만 저도 책 쓰면서 이런 사연은 처음 받아봤어요. 저도 이게 스승의 날 때 받았는데 제가 뭐 이제 박사님이 하면은 절대적 숫자 작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편지? 손편지 왔어요. 제이 군인데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영성 작가님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생 제이 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10회독을 하고 독서법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책을 읽고 제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이 한문인데 논어를 낭독하기 시작하였고 저희 독서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비록 얼굴을 한번 뵙지 못했지만 스승의 날을 기회로 삼아서 자필로 편지 한 통을 올립니다. 책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과 또 대화 좀 했었거든요. 복수 전공을 또 심리도 하더라고요. 책에 이제 제 책 읽고 나서 심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책을 10회독 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대단한 거죠, 솔직히. 뭐 거의 없죠. 저랑 동급이에요.
고 작가님보다 많이 읽었네. 그게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발전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의 단초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저 이거 듣고 제가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또 어떻게 독서하고 있었나 하고, 또 하나 책을 정말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책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렇죠. 10회독을 하면 그만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좀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말 작가가. 이걸 이제 제 페이북에 올렸었는데 누가 댓글에 비타민 뭐 엄청 먹은 것 같을 것 같다. 진짜 그랬습니다. 갑자기 모든 피로가 이게 사라지면서 그렇죠. 뿌듯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뭐 맨날 이런 거 이제 이메일 자주 받으니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런 얘기만 듣다가 잘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은 그렇죠. 아우 뭐 떡 먹다가 물 마신 느낌이에요 진짜.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진짜. 백설기 털어 넣는데 갑자기 고구마만 먹다 동치미 하나 마시는 느낌이라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아까 저한테나 고 작가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우리의 계속 이 야심찬 시리즈인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그렇죠. 계속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 공부의 방송이 1년, 2년, 10년 계속 돼서 그래서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사연이 10년 뒤에 요번에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박사님 덕분에 고 작가님 덕분에 코스닥 상장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뭐 후원 10억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10억이 중요하구나. 저는 되게 구체적인 숫자를 줄일 생각인데 제가 쓴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유부남의 적들이 몇 명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적이 션이에요. 션을 보면 너무 완벽한 아빠잖아. 근데 션이 정말 공감하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션이 되게 겉으로 보면 나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부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지고 싶으면 장애인 관련된 병원을 지고 싶은데 30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300억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이루냐? 마라톤 하면서 너무 멋있어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연예인이니까 쉽죠. 그게 귀감에 대해서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잘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라톤이 어렵잖아요. 그게 걔가 연예인이라고 그렇죠. 마라톤 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쉽지 않죠.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알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잘 돼서 도움 받으면 또 그걸로 또 도움 줄 수 있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시황 얘기 왜 했냐?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고 작가님이 웃다 쓰러질 뻔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가 어떤 강연을 하고 싶은지 그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웃다 쓰러지셨어요. 정말 좀 쓰러졌어요. 한 5분 동안 웃었었던 거. 5분 막 그 경련이 와서 지금 응급차 부를 뻔했는데 저는 진짜 나중에 농담이 아니라 잠실 주경기장 같은 거 빌려갖고 무료로 20대 다 넣어갖고 제가 축제같이 강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막 그 강연 한번 듣고 나면은 진짜 공부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진짜 제가 최초로 맛배기 봤는데요. 쓰러졌습니다. 진짜 이거 공부 안 하면은 공부가 너무 막 공부밖에 안 보이게 진짜 눈에 막 진짜 눈동자에 공부라고 찍힐 정도로 진짜 교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쇠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진짜 대한민국 하면은 유대인 공부 얘기 나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뺑기 끼고 가게 아주 한국에는 공부만 하는 나라가 있다. 진짜 공부 벌레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고 그 즐거움에서 실력이 또 나오는 나라가 있다. 그렇죠. 그런 나라로 바꾸는 게 꿈이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는 거죠. 그 스테디움 빌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 쓰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39이고 우리 신 박사님 35인데 어저께도 공부했고 오늘 오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팅하면서 인생 공부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인생 공부 화이팅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공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